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네, 죄송합니다. 그렇네요. 진짜 생태 운동을 하게 되면 공동체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또 받게 되냐고 물어보고 뭐 보실 필요 없이 그냥 뭐 살살살 나오시는데요. 네, 저희 이번에는 채식을 통해서 비건 생활을 통해서 생태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신부님의 사례를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는 구본석 신부님 모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비건을 이렇게 실천하신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비건이 참 이렇게 자주 들었던 이야기지만 주변에서 이렇게 자주 발견하기는 어려운 삶의 양태인데 이것을 실천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 비건의 생활에 대한 부분을 처음 인지하기 시작했던 것은 제가 신학생 때였습니다. 이제 본당의 교사 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채식주의자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저도 관심을 갖게 됐고요. 아마 그때 당시에 제가 비건을 실천하겠다는 어떤 굳은 다짐을 해나가지 못했지만 비건을 언젠가는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좀 품게 되었던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러다가 2019년에 이 세계 과학자 연맹 이제 거기서 현재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당시에는 놀랍게도 개인이 구체화해서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행동 양식이 비건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다른 분야들은 정치적인 영역, 어떤 제도적인 영역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당장의 어떤 환경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건이다 라는 것을 제시했다는 그 기사문과 자료들을 보면서 이제 더 늦추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비건 생활에 대한 이제 세팅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비건의 그런 원칙을 가지고 교우들과 생활하시다 보면 정말로 이렇게 물방울을 던져서 호수에다가 이렇게 동심원을 만드셨던 것처럼 신자들의 삶에 어떤가 이렇게 영향을 미쳤던 그런 실제적인 경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가장 근래에 있었던 사례 중에서는 이전 본당 청년들이 이렇게 본당에 방문해서 오랜만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오랜만에 왔는데 그래도 비건이라는 부분을 내세우지 않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좀 고심해 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 이제 먼저 연락을 했던 이제 그 안에서 대표성을 띠는 청년 한 명이 이번에 컨셉을 정했다라고 하면서 개인이 먹을 만큼의 비건식을 친환경 통에다가 싸가지고 와서 술 없이 그냥 그 음식을 먹고 그동안에 자신들이 겪었던 시간을 나누는 말 그대로 진정한 참된 공동체성을 나누는 자리로서 꾸려보겠다라고 먼저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고맙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더 부단히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시간을 그때 보냈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보고 구본석 씨님 말씀을 듣고 나도 그럼 한번 비건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어떤 비건 식생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세속에서는 이제 폴 맥카트니가 하는 방식인데 월요일을 비건데이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에서 그 부분을 따르면서 점진적으로 비건 활동을 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제 들려오는데, 근데 저희는 굳이 폴 맥카트니처럼 월요일날 할 필요가 없는 교회 전통이 하나 있잖아요. 네, 금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금육의 어떤 지향 자체도 우리가 평소에는 뭐 바쁜 일상이라든지 어떤 혹은 인간적인 욕망에 치여서 신경 쓰지 못했던 우리의 식습관, 식생활 중에 단 하루만이라도 좀 섬세하게 들여다봄으로써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준다라는 차원으로 접근했던 우리의 전통이라면 거기에 하나만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왕 금육하는 거, 이제는 금육이 생태계 문제, 지구 환경 문제까지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구나. 그럼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쓰고 조금 더 섬세하게 들여다보면 되겠다는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금육에 임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비건에 부합하는 생활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조금씩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난 금육을 하루 더 늘리겠다. 아니면 금육의 날을 금요일보다는 뭐 토요일이나 주일. 그러니까 본당에 있는 사목자들은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일요일날 청렴회사 끝나고 치킨 먹는 거 말고 우리가 각자 싸운 음식 하나씩 나누는 건 어떨까라는 걸 제안하면서 일요일을 대체 금육으로 정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각자의 삶 안에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조화롭게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정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직장에서 조금 높은 자리에 위치하신 분들은 비건을 하거나 혹은 준채식 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아래 직원들을 보시게 되면 그 부분을 존중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섬세하게 들여다봐 주시는 시선도 같이 갖춰지시는 게 또 직접적인 비건 생활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생태계 문제에 간접적으로나마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참미바스서 발표하면서 이 생태의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와 얽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금융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나아가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다라는 말씀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금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주신 구본석 신부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가톨릭 튜브에서는 오늘 환경을 직접 실천하는 신부님 자리에 모셔서 환경 실천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파발본당 보좌신부 오영호 미카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저희 사실은 신부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실천들을 이미 여러 가지 하고 계신 걸로 사실은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그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대중교통에 관련된 것들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중교통을 철저하게 이용하려고 평소에도 노력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환경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희망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가 화석연료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화석연료를 태울 때 그걸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데 반드시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온실가스, 탄소로 대표되는 온실가스가 배출되고요. 이 온실가스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구 가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금 가장 심각한 위기인 기후 위기를 일으키고 계속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개인 차원에서 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가장 효과가 큰 방법 중에 세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겁니다.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플러그를 안 뽑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대기 전력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이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훨씬 상회하는 온실가스 배출이 바로 자동차 운행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배출을 개인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진짜 대단한 확신 속에서 대중교통 타기 실천하고 계시다라는 느낌 드는데요. 편리성의 측면에서 자동차에 대한 유혹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순간들을 어떤 노하우로 극복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는 아직 지금은 자가용이 없고요.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제가 태어나서부터 계속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꼭 차가 없어도 충분히 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버스하고 지하철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대중교통이 잘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급할 때는 택시를, 이미 길에서 운행이 되고 있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또 따릉이, 그리고 전동 킥보드 같은 공유 모빌리티, 이런 것들 이용하면은 애매한 거리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건강을 많이 생각해서 하루에 1시간씩 꼭 걷자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가까운 1시간 내 거리는 걸어 다니는 것도 충분히 내 건강 챙기면서 또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고,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면 참 좋은 게,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은 자동차 운전에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정신을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걸어 다닌다거나 하면은 그 시간에 내가 앉아서 책을 읽거나 묵주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생각을 좀 깊게 해본다거나, 아니면은 좀 졸리면은 잠깐 자도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나의 개인적인 시간도 챙기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자동차가 꼭 필요한가? 저는 아직까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본인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하고는 좀 얘기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시대가 워낙에 이제 편리성만을 추구하는 시대다 보니까 자동차 한 대 갖는 것은 일종의 필수품처럼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이 되는 데다가, 그리고 심지어는 얼마나 좋은 자동차를 갖느냐가 이제 자기의 사회적인 신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표현 수단인 것처럼 받아들이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대중교통을 타야 된다, 이 메시지가 때로는 이렇게 좀 먹혀 들어가지 않는 메시지처럼 다가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어떻게 설득을 하시는지 신부님만의 또 방법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자가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집에 어린 자녀가 있다거나, 혹은 거동이 불편한 분이 계신다거나,
혹은 직업상 도저히 어쩔 수 없이 꼭 차가 필요한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에 사시는 분들도 차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제들도 뭐 군종교구나 아니면은 다른 지역 사제분들 같은 경우는 차가 당연히 사목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필요성을 우리가 모두 다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에 맞게 적절히 운용을 하면은 자동차 자체도 분명히 우리한테 큰 선익을 줄 겁니다. 이 기후위기 시대에도요. 왜냐면은 자동차 자체가 어떤 악마의 물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분들이라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중교통의 이점들을 저는 먼저 좀 말씀드리고는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개인 시간을 좀 가질 수도 있고 또 운동도 될 수 있고 또 그 자체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생기는 이점들을 좀 말씀드리고는 합니다. 네, 야, 정말 이게 사실은 저희가 오늘은 대중교통 하나에 대해서만 얘기 들어봤지만 정말 삶 전체를 통해서 이 생태적인 삶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계시는 신부님의 이야기 정말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뭐 이렇게 물기만 하면 그냥 찰찰 나오는데 뭐 이렇게 아이패드 준비 안 하셔도 되겠네. 아닙니다. 그렇죠. 네. 좀 봐요.